지난 몇 년 동안 AI 시대의 주인공은 분명했습니다. 엔비디아, 챗GPT가 등장하고 생성형 AI가 폭발하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와 아마존까지 전 세계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했고 그 계산을 가장 잘하는 반도체가 GPU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AI의 시대는 GPU의 시대다. 그런데 2026년 2분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주요 기술 기업의 이름이 엔비디아도 애플도 구글도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영업이익 약 89조 5천억 원. 그리고 바로 그 뒤를 따라온 기업도 미국의 빅테크가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약 60조 5천억 원. 최근 같은 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위와 2위에 올라선 겁니다. 대체 메모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시가총액 순위는 약 13위, SK 하이닉스는 약 19위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보다 기업 가치에서는 아직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으로 한 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술 기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약 89조 5천억 원, SK 하이닉스 약 60조 5천억 원, 그리고 그 뒤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곧 미국 빅테크를 넘어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얼마를 버는가 보다 앞으로도 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온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그냥 반도체 슈퍼사이클일까요? 아니면 AI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가 메모리의 위치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AI가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 CPU도 중요했고 GPU도 중요했고 메모리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압도적으로 GPU에 쏠렸습니다. AI가 하는 일의 핵심은 엄청난 양의 계산이었고 그 계산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GPU였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 역시 처음에는 AI에서 GPU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만 봐도 그 판단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AI가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AI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할수록 문제는 계산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점점 더 중요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아주 짧게 표현했습니다. AI의 본질은 메모리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우 교수 개인이 아닙니다. 세계의 AI 기업들이 실제로 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줘도 1초 만에 답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한 장씩 가져다 줍니다. 천재는 1초 만에 문제를 풀지만 다음 종이가 도착할 때까지 10초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더 똑똑한 사람을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전달하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PU의 계산 능력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AI 모델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대해졌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도 폭발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GPU가 메모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 병목입니다. 여기에서 HBM이 등장합니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을 단순히 용량이 큰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기존 GPU와 메모리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GPU라는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도로가 좁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HBM은 이 도로를 거대한 다차선 고속도로처럼 넓혀주는 기술입니다.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고 수많은 통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GPU 바로 옆에서 공급합니다. GPU가 빨라질수록 HBM도 더 빨라져야 합니다. GPU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더 많은 HBM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GPU와 메모리는 서로 떨어진 부품이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AI 기업들은 GPU를 많이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GPU, 더 빠른 GPU,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 돈을 쏟아보면 AI의 성능도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AI의 규모를 실제로 키워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벽이 나타났습니다. GPU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GPU가 처리할 데이터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GPU를 확보했는데 정작 그 GPU 옆에 들어갈 HBM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 AI 경쟁을 가장 앞에서 이끌던 빅테크들에게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CEO들이 공식석상에서 우리는 당황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GPU는 돈을 더 주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 생산 라인은 오늘 돈을 준다고 내일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공정 기술이 필요하고 높은 수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대량 생산해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빅테크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AI 경쟁 속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 것을,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젠슨 황입니다. 세계에서 GPU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메모리의 중요성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를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그 옆에 들어갈 HBM이 없다면 완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더 많이 판매할수록 필요한 HBM도 함께 늘어납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만나고 한국을 직접 찾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세대 AI 플랫폼에는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의 HBM이 필요합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HBM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고객인 동시에 그 HBM의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회사가 GPU 회사의 주문을 기다렸다면 AI 시대에는 GPU 회사 역시 메모리 공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쟁자도 같은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AMD CEO 리사수, AMD가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AI 가속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GPU 설계만 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옆에 붙을 고성능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사수 역시 한국을 찾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AMD와 삼성은 차세대 AI 가속기를 위한 HBM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젠슨 황과 리사수는 AI GPU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 모두 한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GPU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뒤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 HBM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세 번째 인물은 오픈 AI의 샘 알트먼입니다. 챗GPT를 만든 회사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GPU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에게 막대한 연산 능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GPU만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GPU에 데이터를 공급할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 역시 한국을 찾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거대한 AI 인프라 프로젝트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과 공급 협력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기업조차 결국 자신의 AI를 움직이기 위해 한국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젠슨 황도 리사수도 샘 알트먼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같은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 머스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엄청난 AI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XAI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역시 AI 인프라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제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메모리를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 데이터 센터를 설명하는 숫자는 GPU 몇 장을 확보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공격적으로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기업들조차 메모리 공급을 걱정합니다. 젠슨 황, 리사수,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도 다르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모두 같은 문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서 빅테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수백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획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문했다고 내일 HBM 생산량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공정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수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HBM은 일반적인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한 제조와 패키징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빅테크 기업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을 줘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GPU가 있어도 HBM이 부족하면 AI 가속기를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AI 가속기가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 속도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의 속도를 메모리 공급망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 반도체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AI GPU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파운드리에는 대만이 있습니다. TSMC. 그런데 메모리 지도로 넘어가는 순간 상당히 독특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업 두 곳이 한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디램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AI용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선두권에 있고 삼성전자 역시 거대한 디램 생산 기반을 가지고 HBM4와 차세대 제품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가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략적 가치 역시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계 AI 기업 CEO들이 한국을 찾는 장면을 단순한 친선 방문이나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팅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AI를 움직이게 할 핵심 공급망입니다. 이제 처음에 봤던 숫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 60조 5천억 원, 2026년 2분기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1위와 2위. 처음에는 그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엄청난 숫자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이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AI 투자금은 GPU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GPU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D램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NAND와 SSD가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더 긴 문맥을 처리하고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메모리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89조와 60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도체 가격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자본 이동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세계 약 13위, SK하이닉스는 약 19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 이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세계 주요 기술 기업 가운데 1위와 2위였습니다. 기업 가치의 순위와 실제로 돈을 버는 순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아직 이 엄청난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과거에도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무너지는 극심한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익만 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곧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된다고 말한다면 지나치게 빠른 결론입니다. 하지만 반대 질문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면? 만약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면, AI 모델이 더 커지고 AI 에이전트가 수십억 명에게 보급된다면, GPU 한 개가 요구하는 HBM의 용량과 속도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증가한다면, 그리고 세계의 AI 기업들이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한다면 그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메모리 호황은 PC와 스마트폰 판매량에 크게 좌우됐습니다. 하지만 AI는 조금 다른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연산과 데이터의 양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이 커지는 것뿐 아니라 AI 한 대가 소비하는 메모리의 양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구조적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이익은 단순한 사이클의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질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세계 1위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GPU 회사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쿠다 생태계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AI에는 GPU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CPU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첨단 패키징도 중요하고 전력과 냉각도 필요합니다. 메모리 하나가 AI의 미래를 전부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 가지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계산은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빠르고 더 큰 기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에는 컴퓨터 안에 조용히 숨어있던 메모리가 AI 패권 경쟁의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리사수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샘 알트먼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메모리 병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주요 기술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1위와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두 장면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정호 교수는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메모리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세계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언젠가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말 엔비디아를 넘어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3위와 19위의 기업이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는 세계 기술 기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연결한 기업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사람의 손안에 플랫폼을 넣은 기업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초반에는 가장 빠르게 계산하게 만든 기업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수십억 개의 AI가 24시간 사람을 대신해 일하고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수많은 문서와 영상을 읽고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대. AI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어쩌면 가장 빠르게 생각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어쩌면 가장 빠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반도체만큼이나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기억하게 만드는 반도체가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제 막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지금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